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4월 8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진그룹이 국내 항공산업을 개척하고 큰 획을 그은 고 조양우 한진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고 조양우 회장의 1주년을 맞아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신갈 선영에서 가족과 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조양우 회장은 국내 항공산업의 반세기 역사와 함께한 인물로 1974년 대한항공에 몸담은 이래 반세기 동안 수송보국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이끌었습니다. 조양우 회장의 별세 이후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이 연기되는 등 승계 과정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3자 주주연합이 여전히 한진칼 지분을 끌어모으며 포스트 주총에 대비하고 있어 경영권 다툼은 장기전에 접어든 상태인데다 코로나 여파로 항공업계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올해 초 대규모 점포 정리 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당초 70세까지 고용하겠다며 채용했던 실버 사원 38명을 일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통업계는 롯데마트의 이번 실버 사원 퇴사 조치가 올해 초 롯데의 대규모 점포 정리 발표에 이은 인력 구조 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백화점과 마트 등 총 700여 점포 중 약 30%에 달하는 200여 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내놓을 자구안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룹 내 전자 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두산솔루스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산솔루션은 두산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주요 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산솔루스 매각설은 채권단의 고강도 자구안 요구에 두산 일가의 사재 출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두산과 두산솔루스 측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매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영권까지 넘기지 않으면 사고자 하는 쪽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 지분 51%를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고급 주거 브랜드 아크로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낸 컨셉 하우스를 8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주거 컬렉션은 최상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거주 환경에 대한 분석을 상품에 반영한 것으로 특징입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박사장 집 주방으로 주목받은 키친 리오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라인, 북미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데이코, LG전자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오브제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크로는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주거 공간과 희소성이 느껴지는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최상의 주거 기준을 제시한 브랜드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세대 환기 장치에 제균 기능을 더한 제균 환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에어 솔루션 2.0 제균 환기 시스템에는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와 제균을 위한 UV LED 모듈이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기존 UV 램프 타입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환경 유해 물질인 수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SK건설은 클린에어 솔루션 2.0 제균 환기 시스템을 분양 예정인 SK뷰 단지와 지식산업센터 SKV1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입주민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도울 계획입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4,653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 손실은 94% 증가한 7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메프는 거래액이 2013년 7천억 원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8월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이후 판매 수수료 매출도 14.3%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메프는 올해도 거래액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신규 협력사를 유치하고
1,000명 규모의 상품 기획자를 채용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임직원 중 70%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순환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제선 운항 횟수가 평시 대비 90%가량 감소해 경영 악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달부터 경영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부품 대리점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한 달간 전국의 1,13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부품 공급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대리점당 약 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각 대리점별로 필요기간을 신청받아 어음 만기를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서비스부품본부 오세곤 전무는 전국 부품 대리점은 자동차 AS 부품 공급망을 최일선에서 신속한 부품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라며 이번 긴급 지원이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서 6일 서울 동작을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거의 동시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승패가 갈리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일보와 CBS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4일에서 5일 실시한 동작을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44.1%, 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40.9%였습니다. 반면 문화일보와 엠브레인의 5일에서 6일 조사에선 이 후보가 47.2%, 나 후보가 34.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조사에선 유선전화 비율이 30%가량이었고 문화일보 조사에선 그 비율이 9%대였습니다. 유선전화 비율의 차이가 후보 간 우열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유선전화에선 60대 이상이 적극 응답한다며 같은 연령대라도 유선과 휴대폰 응답자의 성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개에서 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곳에서 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 전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이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 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진 것을 바탕으로 서울 종로와 동작을 등 주요 격전지에서 기세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남은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 실정 등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면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샤이 보스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